이번 시간에는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구축, 지자체 기후변화 자궁대책 수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구축. 기후변화 리스크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위해성, 노출, 취약성들의 인자를 구성해 리스크를 선정하는 반면에 지자체는 발생 가능 빈도와 발생 규모를 구성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하게 됩니다. 리스크 평가 방법에 있어 국가는 주로 문헌조사를 통해 기후 동인 및 적응 부문으로 구분하여 피해 유형 및 피해 대상에 대한 분석 후 목록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중점 리스크 목록을 선정합니다. 지자체는 기후변화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의 정도, 즉 피해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문헌, 언론 등 과거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재난지원금 등의 피해 비용을 활용하여 영향의 정도를 바탕으로 주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점관리 분야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다 보니 발생하지 않았던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리스크 대상 및 목록 역시 국가는 폭우로 인한 하천 및 유역의 홍수 피해 증가와 같이 기후 동인, 대상, 영향 등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지만 지자체는 국가 리스크를 바탕으로 지자체 리스크를 선정하며 인식조사 등의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리스크 평가 방법에 의해 중점 분야를 선정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리스크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폭넓은 대책을 수용합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와의 연계성은 떨어집니다. 이번 제3차 지자체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IPCC 5차 평가보고서 기반의 리스크 목록 구축 방법을 지자체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국가 리스트를 차용한 부분에서는 IPCC 5차 평가보고서 기반의 리스크 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대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리스크 목록 구축과는 다른 공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취약성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IPCC 4차 평가보고서의 취약성 개념을 병행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IPCC 4차 평가보고서와 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취약성과 리스크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잠재적 영향과 적응 능력으로 취약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잠재적 영향은 기후 노출과 민감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5차 평가보고서의 리스크는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으며 취약성은 민감도와 적응 능력으로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강수량의 부족이라는 기상현상은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기후 노출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강수량의 부족과 지역 내 농업의 관련성 등은 민감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자원 관리 시스템은 적응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취합하여 가뭄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물 공급 능력 저하라는 취약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강수량과 이로 인한 가뭄이 위해성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내 농업의 관련성을 노출성으로 농작물과 소자원 관리 시스템의 적응 능력을 취약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을 모두 고려한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 능력 저하가 기후변화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IPCC 4차 평가보고서와 5차 평가보고서의 취약성과 리스크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구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작성 시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첫째,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입니다.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리스크를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와 관련 있는 리스크를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로 발굴합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수행입니다. 영향평가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영향은 재난연보 등 통계자료와 뉴스, 신문보도 등 언론기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 과거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은 현재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됩니다. 미래에 대한 영향은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모티브와 같은 미래 기후변화 영향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성 평가 수행입니다. 취약성 평가는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베스템 모형 등과 같이 취약성 평가 모형을 활용해 공간적으로 우선 취약 지역을 선정합니다. 이미 도출된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영향평가 결과, 취약성 평가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와 연계하여 지자체 맞춤형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을 도출합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구축 예시입니다. 먼저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활용된 부문별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 지역의 지역, 기후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검토 및 선정 과정은 전문가 검토, 설문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리스크 목록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해당 지역의 공무원 및 국민들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자체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결과 예시입니다. 지자체 영향평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영향을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영향평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문헌자료, 통계자료, 보도자료,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련 모형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과거 및 현재의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 문헌고찰을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재난안전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재난 상황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및 이재민수 현황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한 영향평가 방법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과거 언론 보도 자료 검색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 추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집중호우, 대기오염,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집중호우, 대기오염,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현황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는 앞서 분석한 통계자료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구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방법으로 과거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정책 인식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부문별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구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영향평가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영향평가 모형인 모티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티브에서는 7개 부문, 66개 항목에 대해 미래 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관련이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부문과 산림부문의 평가 결과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문 모두 RCP 4.5 시나리오와 8.5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2050년, 2080년에 건강부문과 산림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문별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부문과 평가 항목에 따라 RCP 시나리오와 연도별로 피해 정도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영향을 파악하여 리스크 항목 구축 및 우선순위 리스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영향 항목을 선정하여 부문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구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구축의 마지막 평가 항목인 지자체 취약성 평가입니다.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약성 평가 모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약성 평가 모형인 베스텝을 활용합니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7개 부문의 57개 항목에서 기후 노출, 민감도, 적응 역량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 연도는 2001년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 미래 연도의 경우 2021년에서 2050년의 10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이때 시나리오는 RCP 4.5와 8.5를, 공간 해상도는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평가 방법 중 가중치는 계층화 분석을 통해 지표 및 세부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계산하며 표준화는 리스케일링 기법을 활용합니다. 건강 부문을 예로 들면 RCP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2040년, 2050년의 평가 항목별 취약 정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을 통해 지자체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정도를 파악하여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도출 우선순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스텝의 경우 공간적으로 상대적 취약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우선순위 도출 및 상대적 취약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확보된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축한 지자체 리스크 건강 부문 예시를 살펴볼까요?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도출을 위해 분석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항목과의 연계성을 마련하고 영향평가, 취약성 평가 결과를 통해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자체 맞춤형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을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유의사항.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획의 개요 중 제3차 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작성 시 제2차 계획 종료에 따른 성과와 미흡한 점을 진단,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 성과 평가의 종합 결론 작성 시 부문별 주요 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제3차 계획에서의 계승과 미추진, 부진 상황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 개선, 보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관련 계획 동향을 살펴볼 때 각 지자체별 상위 계획에서 해당 지자체의 취약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기후변화 현황, 전망에 대한 분석 후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 결론 작성을 통해 지역 및 행정면별 기후 현황, 특성과 제2차 계획 시점 대비 변화 추이에 대해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시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형, 평가 항목 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작성한 표, 그림 및 문장 등에 대해서 양식을 준수하며 명확한 출제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론 부문별 세부 실천 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지침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연계성 확보입니다. 도출된 지자체 리스크를 명시하고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를 명시하여 지역 리스크 및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황 및 문제점 작성 시 해당 지자체의 현황 및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한 필요성을 도출하는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며 추진계획은 추후 5개년에 대한 계획을 매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분석 내용 작성 시 지표는 사업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이고 절대값을 가지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연도별 목표를 상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측정 방식은 지표를 추정하는 방법 혹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